네, 안녕하세요. 3대 혁신 서비스 강의할 김하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저는 교육에 앞서서 항상 하는 저의 레퍼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겨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난다 박수로 시작을 하는데요. 모든 분들, 상인분들 보시면서 저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신난다 박수 하면 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자, 신난다 박수! 야! 자, 시작!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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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짜자작, 신난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상인분들께서 신나는 마음으로 교육을 들어주셔야지만 이 교육도 즐겁고 신나게, 유익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마음 계속 유지하면서 교육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1966년 2월 17일 처음 정선 아리랑 시장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옛 시골 장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직접 재배한 농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토속적인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요, 다채로운 행사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전통시장도 이제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유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사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마트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연성을 길러서 유통의 변화에 적응을 하고 그 변화를 새롭게 우리가 시도해 나가는 상인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봤어요.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3대 혁신 서비스 교육을 듣고 상인분들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변화와 취약점이라고 해서요. 사실은 예전의 시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은 세대의 갈등도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화장실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것도 있냐면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데 있죠. 기저귀 교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또 더 나아가서 경영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먹구구식의 판매 전략보다는 정확하고 신뢰감이 가는 판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시장도 이제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하락하는 이유, 내점객이 감소하는 이유, 공점포가 발생하는 이유, 고객의 인식이 변하는 이유들, 이게 나라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상인들의 변화가 부족했구나라고 인식을 해주시면서 변화에 앞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의 강점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점이라 하면 일단은 대면 서비스라는 게 강점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은 사실은 물건만 사고요. 정이 없잖아요. 전통시장의 매력은 대면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면을 통해서 뭘 주느냐? 보너스, 서비스도 더 챙겨주고 있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착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시장을 이용합니다. 편리한 접근, 그리고 추억의 공간, 우리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강점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상품을 잘 확장해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되겠죠.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상인분들이 서비스란 이런 거구나 고객과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입니다. 시설들도 만남의 광장이든 쉼터든 주차장 시설들을 잘 확장해서 많은 고객들이 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운영 시스템도 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점포가 생기지 않게끔 점포 기능을 강화하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대세죠.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공동 쿠폰 같은 거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패키지 상품을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판매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축제도 다양하게 열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축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이야기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우리 축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마케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인 스스로의 변화, 이제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발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위생과 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들을 만지기 시작하고요. 식품들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항상 청결한 복장을 착용하고 전용 복장, 위생복을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나는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생모 미착용 적발 시에는요, 과태료가 무려 2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장을 잘 점검하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어떤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군인이죠. 자, 이 직업은 무슨 직업? 경찰입니다. 또 이 직업은요? 그렇죠. 기장, 스튜어스, 승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직업은 뭘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백수건달이라고 느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복장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의 업을 표현할 수 있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청결하고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위생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복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가지고 가는 제품들의 위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료를 내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담겨놨던 데에다가 그 다음날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썼던 거를 다시 닦고 다시 재료를 넣진 않는지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열 도구들도 진열대를 잘 내가 청결하게 닦고 난 다음에 상품을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조리 위생 때도요, 내가 잘 닦고 소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코너의 정육점입니다. 잘 정돈된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잘 정돈되지 않은 그림도 보일 거예요. 사실은 잘 정돈된 곳에 가서 많은 분들은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또 정리와 정돈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생이 중요한 이유는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식중독은요, 계속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되는데, 일단 우리 장시간 보존하는 것은 X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온도에서 보존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음식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장들이 있었어요. 양념 소갈비인데 이것을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주로 빨아서 다시 재사용했던 이 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온도에다가 보관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상했다라고 하면 바로 폐기 처리, 버리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적절한 재가열도 사실은 음식을 상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재가열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작업자 등으로부터의 오염도 있습니다. 이 음식 자체, 식품 자체가 보존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작업자가 내가 만졌을 때 잘못 만져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위생적으로 잘 보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손을 씻고 재료를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은 꼭 비누로 씻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가열입니다. 가열은 부적절하게 가열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분리. 재료를 섞어 놓지 마시고 분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온도에 잘 맞춰서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장사라.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신뢰입니다. 홍보 고짓물 사용법이라고 해서요. 매장 곳곳에 우리는 상호명을 기입해서 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추를 판매해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라고만 표시하지 마시고 땡땡 상회 고추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POP들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눈에 확 띄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국산 콩두부 4,000원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밑에 콩두부 사진까지도 해놓으시면 아, 저 콩두부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 있겠죠. 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씨앗 강정 10,000원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냥 씨앗 강정이라고 하면 이거 강정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도 좋아요, 맛도 좋아요를 표현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궁금해서라도 이거 뭐예요? 어디에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POP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쇼케이스용 POP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육점이나 떡을 판매한다거나 이러한 곳들은 쇼케이스의 음식들이 다 진열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때는 크기가 다양한 쇼케이스용 POP를 사용해서 많은 분들이 시각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실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산지 표시 원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산지는 어디인지, 식품명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죠? 한글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활자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손으로 날려서 쓰면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컴퓨터로 쳐서 프린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겠죠. 너무나 낮은 곳에다가 너무나 위에 있는 곳에다가 아니면 아예 구석에다가 이거를 표지판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딱 보이는 곳에다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죠. 누군가가 와서 제거를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떼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게끔 우리가 원산지 표지 원칙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육류라고 정확하게 품목이 적혀져 있죠. 그리고 원산지는 대한민국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명은 삼겹살과 목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산지 표지를 했으면 가격 표시를 해야 되겠죠. 가격 표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신뢰감을 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을 사러 왔어요. 생선이 한 바구니에 얼마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거 생선 한 바구니 15,000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거 다른 집보다 비싸네. 그래요? 그럼 이거 12,000원에 드릴게요 라고 해서 12,000원에 사가지고 왔어요. 다음 고객이 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12,000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12,000원 비싸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10,000원에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말로 하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표시제해서 가격을 다 적어서 놔두시면 신뢰감이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스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음식 밑에다가 바로 가격표 이렇게 카드로 표현을 해놓죠.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프라이스 카드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전통시장에서 양심저울을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양심저울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고객이 이제 제품을 샀어요. 사고 집에 가기 이전에 주차장에서 양심 저울에다가 이제 음식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그 그램을 샀는지, 그 키로수를 샀는지를 한번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저울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또 우리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유를 사거나 음료수를 사거나 아니면 무언가 식품을 살 때 제조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제조일자를 보고 사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시기가 12월 2일이에요. 벌써 8일이 지난 거네. 그럼 앞으로 먹을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못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조일자를 표현해 주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제조일자 2018년도 3월 30일 그리고 유통기한 2018년도 4월 28일 정확하게 적혀져 있죠. 이렇게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약 있죠, 약. 약들도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식품에도 유통기한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조일자를 잘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매출 증대 전략인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요즘은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해요? 현금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모바일 카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요, 신용카드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우리 상인들께서 매출이 너무 많이 잡혀서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확대해 준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포인트를 쌓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인을 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누리 상품권 제휴를 맺어서 많은 분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게끔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오게끔 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객 동선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전통시장 생각하면 부대 끼면서 막 다녔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부대 끼면서 절대 다니지 않죠. 동선을 넓게 확보를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것들을요, 잘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요,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헷갈리지 않게끔 점포 하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동선을 잘 확보해 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출 등 증대 전략을 위해서는요, 깔끔한 봉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검은 색깔 비닐봉투로 떨렁떨렁떨렁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다녔는데요. 다양한 사례들을 보니까요, 완도 같은 경우에는 완도만의 시장만의 비닐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활용하게끔 합니다. 우리 정선 아리랑도 우리만의 정선 그대로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우리 봉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떡이나 빵 같은 거는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지 박스도 우리 걸로만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비스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우리 상인 선생님들은 아주 친절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이 마음 그대로 미소 지으면서 엄품하면서 고객과 응대하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객을 보자마자 부정의 생각만 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해 주시는 거,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인사할 때요, 이렇게 무표정보다는 미소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 상인분들 저를 보면서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 들고 인사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엄품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사람에게는 인품이 있듯이 말에는 엄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품격, 이미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엄품하신다. 우리 상인분들 정선을 그대로 하고 싶으시죠? 전통시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유연성을 길러서 변화하는 이 시장에 빠르게 적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4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들으신 거를요, 체크하셨다가 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 라고 느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정선을 그대로 3대 혁신 서비스 교육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요, 내가 먼저 스스로 변화하는 상인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3대 혁신 서비스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연이었습니다.